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컨셉과 스토리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유지원 컨설턴트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많이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교내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교사 간 기재 편차를 완화함으로써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를 이루던 기간에는 본인에게 이 활동이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고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부 기재 항목이 간소화되면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 자료가 기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랑 교과 세트 이런 거 같이 좀 가시적인 부분의 비중을 높이 두게 돼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반영되는 수상 경력을 통해서 어떤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 역량이 어떤지,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항목을 통해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학교생활부 항목의 이제 간소화 추세를 고려하면 점차적으로 교과의 중요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대입 생활기록부 반영 내역의 변화 표입니다.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고3 그리고 이제 현재 고1, 고2, 이제 현재 중2 이하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일단 이거는 이제 졸업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고1,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활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당 500자 정도로 쓰이고요. 현재 이제 고2, 고3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과목당 500자가 쓰이는데 특이한 점은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거랑은 좀 달리 기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기재가 되지 않고 또 플러스해서 영재 발명교육 실적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특 과목별로 이제 단어수는 500자인 거는 동일합니다. 네.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동일합니다. 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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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500자 현행대로 가고 있고요. 자율활동도 마찬가지 500자로 계속 갑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원에는 소논문도 기재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율 동아리는 하나만 기재가 됩니다. 네. 1년에 하나만 기재가 돼요. 여러 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리고 글자 수 30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이제 단체명만 기재가 되고 소논문 기재 금지. 어떤 학교는 이제 아예 보고서라는 단어가 기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녹이겠죠. 탐구하는 글을 작성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면. 근데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동아리가 자체가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재는 됩니다. 네, 기재는 되는데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진로 관련된 자율 동아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자율 동아리 하고 싶다면 그냥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하지 않고요. 소논문도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다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실적만 기재가 되고요. 고1 친구들은 이제 개인 봉사는 아예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내 봉사 위주로 이제 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안 된다. 교회 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아예 안 된다고 교내 봉사만 하라고 딱 잘라버린 선생님도 계셨다고요. 이제 점점 봉사활동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진로활동 같은 경우 이제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빅뉴스였죠.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진로 희망 분야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재는 됩니다. 수상 경력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교내 수상이 다 들어갔으나 이제는 학기당 하나. 그래서 3년간 이제 6건 이제 기재가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현역 수시로 가게 되면 이제 5건이 대입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이 아예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회 참여도가 굉장히 뭐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기재는 되니까 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도서명과 저자 이제 고3, 고2 친구들은 자 기재가 되다가 이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1 친구들은 정말 생기부 항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교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특히 세특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소개서 서식도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을 포함해서 이제 4개 문항, 총 5,000자 정도였던 글자 수가 이제 3개 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3,100자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 축소는 이제 현재 고2 친구들 2023학년도 입시까지만 적용되고요. 현재 고1 친구들부터는 아예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 자체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올해 고3 아이들부터 이제 교사 추천서도 전면 폐지가 돼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조갑 의견 항목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서류 제출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폐지를 했다고 하고 또 이제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과 비리 이제 예방한다 이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 이외에 이제 기본 제출 서류였던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이제 아예 축소 폐지되면서 학생들 오로지 이제 본인의 서류인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본인만의 학생부에 꾸려내야 되겠죠. 전공이 같으면 생활기록부 활동도 비슷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어도 뭐 어떤 학생은 컴퓨터공학의 뭐 어떤 코딩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학생은 컴퓨터 쪽에서도 특히 정보 보안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개성이 달라지고 그게 이제 생기부의 차별화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특별하게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준비할 서류는 생활기록부 뿐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생활기록부 항목의 간소화로 인해서 정말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간소화로 인해서 제한된 항목 내에서 본인을 어필해야 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개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만의 컨셉과 스토리를 구축하라. 이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컨셉인데요. 이제 컨셉이란 게 뭐냐면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본인의 적성과 관심사를 간단한 글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컨셉을 정해준다고 해서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본인만의 컨셉이 있어야 앞으로 어떤 수행평가에서 어떤 주제로 과제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고 단순히 나는 컴퓨터공학과 갈 거니까 수학 잘하면 된다더라.
수학 공부 뒤집다 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영어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컨셉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언어, 특히 외국어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중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의사소통 도구라는 점에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영어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영어를 잘하면 된다, 영어 성적이 높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젠 언어, 외국어 자체를 의사소통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보다도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일 만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언어인지를 계속 증명해내는 과정, 그게 이 친구의 생활기록 컨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컨셉을 잡았으면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 항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라는 것은 구축한 컨셉과 생활기록부 항목을 연계지어서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일, 구체적인 겁니다. 보시면 평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 컨셉에 대한 생활기록부 연계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이 안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겠죠. 그 안에서 뭐 토론, 토의, 다른 사람이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증명하는 겁니다. 토론 및 토의나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고요. 수행평가 같은 걸 진행할 때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좀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꾸 나서길 원한다.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하길 원한다. 소통한다. 의견을 나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 컨셉을 증명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또 다음 문장이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언어, 외국어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랑 관련된 활동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동아리 활동에서의 증명입니다. 외국어 관련 동아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영어로 토론을 진행해 보거나 영어로 기사를 써보거나 여러 가지 소통을 영어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에서도 이제 뭐 어문학 계열 전공자나 국제학 계열 전공자 선배들의 강연을 선택해요. 뭐 멘토링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외국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어필하는 겁니다. 특히 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 이렇게 강연이나 멘토링을 듣는 거는 보통 선착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착순에 밀리면은 갑자기 뭐 나는 영어학인데 갑자기 뭐 심리학과 멘토링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착순에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특에 이제 언어랑 관련된 탐구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려면 프랑스어랑 독일어와 영어 뭐 이렇게 세 개 비교를 해서 영어가 얼마나 소통에 있어서 편리하고 좋은 언어인지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써본다던가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영어의 효율성, 효과, 공용어로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중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의사소통 도구라는 점에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이 부분은 수행평가 및 창체활동을 진행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좀 찾아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국가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한국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놔야 내가 어떤 가이드대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구나의 감이 나와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과제를 하는 거랑 그냥 뭐 영어 관련돼서 보고서 쓰면 되겠지, 그냥 영어로 글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활동을 세세하게 다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제 좀 인문계열 친구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학과였고요. 이제 이공계열 친구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컴퓨터 공학과의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컨셉은 추상적인 개념을 정해진 원칙이나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형상화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고급 언어와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저급 언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됐다. 효율적인 일 처리에 있어서의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심화 탐구를 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게 바로 이 학생의 컨셉인데요. 이 학생은 특이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를 꿈꾸기는 하지만 선택 과목도 사회탐구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컨셉 자체를 이제 언어 사용으로 뒀고요. 키워드를.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고급 언어, 뭐 저급 언어 이런 단어도 있고 C 언어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굉장히 언어랑 관련된 개념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컴퓨터 언어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제 예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핵심 개념인 코딩을 구축하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창업 아이템을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창업 아이템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고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학과의 동아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기 위한 활동을 한번 구상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동아리 활동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세특, 진로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이공계 지식뿐만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프로그래밍 업무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걸 이제 주제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교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이 작아진 건 아니에요. 교내 활동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본인만의 컨셉과 스토리를 구축을 하고 그와 일맥상통하는 주제로 교내 활동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의 특징이랑 본인의 적성을 최대한 연결지어서 자신만의 유일하고 개성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합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원 컨설턴트였습니다.